네, 서울시 의회에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싶으신 문성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대 효율, 최대의 행복 이 구호 하나로 일선에 서게 된 서울시의원 문성호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이성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키우셨나봐요. 명찰을 또 달고 오셨다. 아, 제가 사실은 열이 많아가지고 네. 자켓을 잘 안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지를 안 달고 다니는데 네. 못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시의원인지 모를 수 그래서 있으니까. 일부러 좀 명찰을 달고 뭐 이렇게 네.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뭐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네. 뭐 시위에 갈 때도 가끔 제지당할 때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예, 저 방어하시는 분들이 예. 잠깐만요. 그래서 나갔을 때 아니 저도 의원이에요. 그러면 예 모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좀 목소리가 너무 좋아. 아이고. 원래 성우나 배우 뭐 이렇게 쪽으로 연락 안 왔었어요? 20살 때는 원래 배우의 꿈을 가지고 아, 올라왔다가 그랬어요? 망했어요? 네, 좀 안 맞더라고요. 네, 좀 안 맞더라고요. 네. 항상 이게 조금 네. 교수님이 시키는 역할이 네. 좀 안 좋은 역할이다 보니까 어. 좀 제가 조금 안 맞다라고 좀 느껴져서 생활고를 많이 겪으셨다는 예.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특히 4년 전에 선거 나갔을 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등바등 받아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뭐 살만했어요. 근데 선거를 한번 나가고 낙선을 하니까 이게 이제 재정이 곤두박질을 치더라고요. 그냥 네. 물론 그때 당시 제가 27% 득표라서 돌려받긴 했습니다. 아, 네. 시민의 네네. 네네. 그래서 감사히 제가 돌려받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빚이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막 도와주신 분들도 이제 좀 그러니까 인사도 드려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굉장히 생활가 힘들어져서 네 부모님께도 이제 좀 도움을 받으셨어요? 네 부모님이 집까지 다. 아, 속상하겠다. 지금 약간 그때가 울고 가실래? 울컥했다, 울컥. 그래. 아, 그때 생각하니까. 네, 아유, 울려 그런다. 아유, 네, 지금 약간 그때가 울고 가실래? 울컥했다, 울컥. 아, 그때 생각하니까. 네, 아유, 울려 그런다. 아유, 네, 그때가 제일 생활고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안정됐습니다. 아, 그래 다행이시다. 옆에서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네, 원래 예. 근데 이런 아픔들이 앞으로 네. 더 우리 의원님이 가시는 길에 단단한 어떤 맞습니다. 그 뭐라 그러죠? 그 디딤돌이 되실 네. 거라 저는 믿고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옆에서 바로 또 뵈니까 더 응원해주고 싶네요. 아유, 네. 네. 근데 의원님. 원래 네. 어려움을 겪어봐야 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봤을 때 더 많이 이해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지 되는지를 그쵸. 더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 시민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 약자분들을 보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네. 함께 하실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으신 게 만약에 제가 4년 전에 당선이 됐으면은 네. 굉장히 기고만장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 땅이 그죠? 워낙 약진데 내가 됐어? 오. 내가 이제 그거 내가 그쵸. 내가 꼴 간다. 브레이크 어게인 해버리는 그런 좀 했을 맞아요. 것 같아서 그치. 근데 낙선을 하고 네. 이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이제 같이 해보니까 네. 아 진짜 여기가 힘들구나. 우리 시의원님이 아주 젊고 패기도 있고요. 맞아요. 아까 각오도 맞아요. 단단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네. 근데 어떻게 시의원을 하시게 된지. 되기는 살짝 애매합니다. 네. 원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 중 하나를 한 게 이제 방과후 학교 어린이들 거기 가서 봉사활동 한 적 있어요. 네, 했어요. 학교 끝나고 오니까 간식을 주거든요. 네. 제가 있던 방과후 학교는 넉넉했어요. 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학교는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네, 재정이. 네,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다 주지 말고 저쪽으로 몰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네. 큼지막한 분이 오셔가지고 김무성입니다. 오. 네. 같이 하시죠 해서 네, 네. 그때 명함 받고 한 게 네. 조금 시초가 됐습니다. 아, 네. 참 인연 특이하네. 정치 경력도 꽤 길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무성 대표 네. 전 대표 이제 만나서 새누리당 입당한 게 2015년. 15년이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막내 생활을 했는데 희한하게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저만 그 제 위는 계속 들어오는데 저는 계속 막내여가지고 막내 생활을 계속 하다가 네. 미천한 저한테도 이제 기회가 와서 네. 부대변인 활동을 해보고 또 미래통합당까지 이제 부대변인 활동을 하다가 이제 깃발 들고 싸워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막 각오했던 거, 뭐 기대했던 거 많으셨을 텐데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지. 구상은 막 해왔는데 막상 입성해서 딱 보니까 벌써 3달이나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할 게 많더라고요. 배울 게. 그리고 협조해야 될 부처도 굉장히 많고 그 거기도 다 공무원분들 다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또 흐르면서 또 밑에서 또
상황이 또 사회가 달라지니까 이거 다시 또 캐치해야 되고 이게 그래서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론만으로는 안 되고 진짜 정치라는 거는 삶에 녹아야겠구나. 그렇게 좀 반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달 근데 만에. 예. 공리주의 딱 얘기하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 어디 쪽에 속하십니까? 저는 약간은 밀 쪽이랑 가까운데 그 다수의 행복을 두는데 질적인 행복을 두지 않습니까? 밀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얘기하는 네. 순간부터 혜진 언니 표정 봤어요? 네.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뭐 수정 뭐 이런 거나 어려운 거. 화냈잖아요. 아니 그 우리 네. 사회 시간 때 옛날에 배웠잖아요. 난 지금 졸업한 지가 언젠데 내가. 아니 우리 방송 이렇게 질적 떨어지게 갈 거예요? 아, 예. 제가 어떻게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걸 했다고 혼내는 혜진 씨, 이런 방송 얘 질적으로 올려놨더니 짧게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진짜 저는 어렵네요.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근데 여기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면 저는 그것이 이득이다.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제 구호가 효율 최대 행복인데 거기에서 이제 효율이 그 가치를 좀 거기에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게 목표라고 저는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열정만은 안 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수님께도 많은 자문을 좀 여쭤야 되고 예, 그런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또 이 프로그램이 네. 이 젊은 신인 또 열심히 하는 정치인들을 네. 잘 발굴해서 응원하고 빛나게 해주는 진짜요. 빛나는 프로그램이 네.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막 오늘 상품 잘 오늘 나가겠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례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겠죠. 네. 자, 문성호 시의원의 상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본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맞닥뜨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 구성한 거는 이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이제 후보 시절에 선배님들이 먼저 약간은 논의를 먼저 하셨었어요. 특히나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봐서 어려워진 게 제 생각에 의식주 중에 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값은 뛰었는데 가게는 망해서 내놓을 처지가 됐고 집도 내놔야 될 형편인데 우리는 지금 어떡하느냐. 근데 이걸 요약을 해드리면 서울시에서 특히 작년에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되고 나서도 기본 생활을 보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 줄 건데라고 먼저 물어보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법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지 원래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 토대를 제가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요약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돈을 뭐 기초생활수급 뭐 네. 참, 교수님 뭡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그 복지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시스템. 이것은 본인이 돈을 조금 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마저도 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 즉 본인이 조금도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적 부조 시스템. 이것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로 생계보장, 주거보장, 네. 의료보장, 그다음에 교육보장, 그다음에 이제 죽었을 때 네. 장제보장, 장제까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국가가 지원해 주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선정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선정 기준. 그래서 좀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혜택을 받게 되면 이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또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또 계속 발생이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작용과 부작용을 우리는 잘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잘 벌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서 맞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요. 그 이번에 제가 낸 조례 거기에 이제 네. 명시를 하나 있습니다. 네. 원래로는 그냥 지원이 긴급한 생활 안정이라고
좀 뭉뚱그려져 있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피해를 그쵸, 입은 사람. 그쵸. 이런 내가 원래는 그냥 중상위권이었는데 네. 어려워진 상황. 갑자기 여기에 대했을 때 저희가 서울형 긴급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정말 다행인 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큰 틀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례에다가 명시만 한 거예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요. 연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네.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서울 안심소득. 그만. 네. 네. 좀 더 자세한 건 네. 5분 동안 들어보도록 네. 5분 네. 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와주실 분은 한혜진 쇼호스트이십니다. 5분의 시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 단독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호 의원 특별 구성 5분 특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주문 폭죽 예상합니다. 전체 매진 예상됩니다. 자, 서울 시민에게 믿을 구석이 생긴다. 자, 누구나 혜택받는 생활 안정을 위한 조례이다. 3대 보장 혜택으로 든든한 버팀목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선택 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막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는 조금만 피해봤을 수도 있지만 주거 형태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네. 혹은 나는 아예 가게까지 지금 팔리게 생겼다. 네. 혹은 난 지금 네. 파혼까지 하게 됐다. 이런 네. 극단적인 상황까지 다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제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법제화, 근거화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첫 번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번째, 서울형 긴급복지도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세훈 시장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서울 안심소득 대상자를 네. 명시화하는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가스만 팔던 집이 네. 매운맛 돈가스, 네. 아주 매운맛 돈가스, 핵불닭 돈가스, 네. 그리고 까르보나라 돈가스까지 다 판매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구체화를 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소득평가의 기준 중위소득의 45% 아래이신 분 위주로 일단 선정이 된다는 점, 네. 이 점 먼저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안 들어가고 있었던 생계비 지원, 그리고 네. 주거비 지원, 네. 의료비 지원, 해산 장제비 지원까지, 네. 그리고 문화체육 활동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네. 기존에 있었던 30만 원만 주고 끝나는 그런 긴급복지, 이제 시대가 지났습니다. 네. 우리 의식주를 모두 골고루, 그 중에서도 주, 그리고 플러스로 문화생활까지 챙길 수 있는 이 복지 시스템의 근거가 되는 조례, 네. 꼭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더 좋은 말씀, 또 생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미 헌법에 근거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두 개가 탄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 네. 국회가 있는 한 이 조례 역시 안전합니다. 네. 서울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네. 시행됐을 때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꼭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네. 신청해서 꼭 피해 지원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문성호 의원님의 조례 상품 정말 짱입니다. 여기까지. 네, 짱입니다. 여기까지. 네.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완전 완판이에요. 완판인가요? 네. 일단 기다려보자. 제가- 예. 같아요. 네. 아니, 아, 설명을 너무나 정말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뿜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오디오 감독님이 약간 지금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계속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제가 안 하려는 걸 하다 보니까 제가 5분의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딱 쪼개서 말은 잘했지만 예. 요거 하나만큼은 꼭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아.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요.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저도 표퓰리즘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만 꼭 믿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국회에서 운영 중인 법이 보장하고 있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에 쓰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복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아니 비유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귀에 쏙쏙 와닿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네. 교수님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오. 교수님, 그렇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기둥에서 시작된 개선된 우리 복지 시스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느냐. 네. 사회복지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설계자와 집행자는 두 마리 토끼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두 번째, 대상자들이 어떻게 회복해서 근로의욕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자활하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의 설계와 시행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항상 그 생각이에요. 이게 네. 일단은 지금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니까 네. 복지 시스템을 주는데 이걸로 평생 먹고 살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언젠가는 꼭 재기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금 화려한 제 이막을 내 다시 힘으로, 올릴 수 있도록 내 의지로, 네. 내 힘으로. 사실 그 목적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교수님 주신 말씀해서 혹시라도 시행해보니 부족함이 많더라 하면 계속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례에 대해서 네. 얼마나 좋아요를 눌러주실지 마음의 결정을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마무리로 네. 마음을 움직일 만한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제가 사실은 아까는 이제 좋아요를 위해서 말을 안 드렸는데 중복 지원에 대한 혜택이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안심소득을 선정이 되면 네. 생활수당, 기초택 수당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동료 의원들과 연구하면서 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두 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TV만 눌러주면 보시면서 좋아요를 엄지척 해주십시오. 네. 눌렀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먼저. 정말 이렇게 만점을 드리고 싶었으나 역시 우리 문 의원님이 제가 하나 뺨으로써 열정과 네. 더 큰 도전을 하시라 네. 이런 측면에서 하나를 제가 드리려다가 뺐고요. 그래서 이 공감이 만들어낸 정책 그것이 법과 조례 법령화되었을 때 큰 생명력을 얻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뭐 적고 있는데 네. 제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 적어놨네요. 아니. 제가 5개 준 이유입니다. 네. 제가 5개 준 이유가 낮은 자세에서 이때까지 많은 시의원님 나왔지만 저렇게 받아 적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아, 진짜.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정말 하찮은 제 얘기조차도 이렇게 아까 받아 적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조례 많이 만들길 바라면서 저는 5개를 딱 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새아이 아빠의 행복을 주임식 거 하나 들어봐야죠. 왜 세 개? 네. 제일 적게 줬어. 지금 막 이렇게 적으시는 것도 그렇고 네. 보면 정말 이 조례는 앞으로 발전할 단계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할 그 단계만큼 빼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개정하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와야겠어요. 나 꼭 보세요. 좋습니다. 꼭 하세요. 꼭 약속해 보세요. 주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서울 시민분들께 앞으로 어떤 의원이 되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에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1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많이 아직 부족하고 또 제가 삶도 안 살았고 미혼에다가 또 가정도 꾸려보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정의 슬픔을 아직까지는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항상 제 의원실과 제 전화기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꼭 연락해 주시고 이번 복지 조례에서는 주거 쪽을 많이 생계를 많이 해봤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분야에서 보장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하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그냥 표퓰리성으로 이제 남발되는 게 아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혹은 이것을 그 복지 중독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제한점 혹은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효율이 최대 행복을 만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와 그 마음이 이 시민 여러분께 쭉 전달이 돼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그 의정 활동에도 쭉 전달이 돼서 따뜻한 서울시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중한 조례를 정성스럽게 판매해 주신 문성호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누구보다 오늘 엄지척하느라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함께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천만 서울 시민분들 안녕.